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물체를 제가 삭제할 텐데요. 어, 메인 툴바 부분에 이 select 오브젝트라는 기능과 그다음에 이동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다 상관이 없는데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점선 형태로 나타나죠. 이때 마우스를 놓으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은 삭제가 되죠. 자,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물체를 만들 때는 탑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클릭 드래그 합니다. 이때 클릭 드래그 할 때 우측에 파라메타라는 부분에 보면은 렌스, 위더스, 헤이 렌스 세그멘트, 위더스 세그멘트, 헤이 세그멘트로 나타나는데요. 자,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적당하게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놓으시고, 그러면 다시 마우스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레프트 하면, 프론트 하면, 그 다음에 80, 115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물체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적당하게, 마우스를 이동하신 상태에서, 이동하시면서 그냥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죠. 자, 이게 프론트 화면으로 가겠네요. 자, 그리드를 없애겠습니다. 그리드를 없애는 단축키가 G라고 했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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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의 크기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디피로 갑니다. 자, 모디피로 가신 상태에서 나는 현재 오브젝트를 100 각각 100mm씩, 그러니까 가로 100, 세로 100, 높이 100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셔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100 입력하시고 탭키 누릅니다. 키보드 탭키 누르시고 100, 다시 탭키 누르시고 100.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엔터십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로 100, 세로 100, 높이 100짜리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셔야 될 작업이 한 가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브젝트를 원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3D 오브젝트든 2D 오브젝트든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 원점, 저 이걸 오리진이라고 했죠. 0,0,0인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주 기준이 되는 물체는 거의 대부분 반드시 원점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원점 이동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게 하단에 있는 이 좌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좌표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때는 여기 상단에 이동 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동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서 마우스를 들어가셔서 0, 탭키 누르시고 0, 탭키 누르시고 현재는 0이죠. 엔터키 치면은 정확하게 XYZ 방향으로 000으로 이동합니다. 이 외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스피너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0,0,0을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0,0,0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탑 화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X, Y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피벗이라고 이해합니다. 피벗. 즉 이거는 축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축. 아식스라는 말을 쓰고요. 이 피벗이라는 것은 물체의 중심점을 나타냅니다. 물체의 중심점. 지금 XY, Z 방향으로 0,0,0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피벗의 위치를 뜻하는 거죠. 즉
이 물체의 중심점이 항상 피벗이 되기 때문에 0,0,0이라는 말은 피벗의 위치가 0,0,0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항상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요, 그 오브젝트의 중심에 항상 이 피벗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피벗은 목적 자체가 중심점을 나타낸다. 물체의 중심점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물체의 중심점을 0,0,0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즉 원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은 피벗을 피벗을 0,0,0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 보면은 이 피벗이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뷰즈 메뉴로 갑니다. 뷰즈 메뉴에 가시면은 Show Transform Gizmo라고 되어 있죠. 이걸 여기서 체크를 없애버리시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뷰즈 메뉴에 Show Transform Gizmo 나타나죠. 또는 커스터마이즈 가시면요,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보면은 기즈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즈모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트랜스폼 기즈모이죠. 트랜스폼 기즈모 역시 온 되어 있습니다. 이 on이란 말이 show transform 기즈모입니다. 즉 뷰즈 메뉴에서 봤던 show transform 기즈모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오케이, 없으시죠. 다시 여기 보시면은 show transform 기즈모는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에 희한하게 앞서 봤던 뭔가가 안 나타나죠. X, Y 표시가 나타납니다. show transform 나타납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이번에는 show A6 라벨입니다. A6 라벨, 축 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X, Y라는 글자 보이시죠? 없으십니다. 다시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show A6 라벨. 오케이. 표시되죠. Z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요거는 맥스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혹시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잘 보십시오. 뷰즈 메뉴, 쇼 트랜스폼 기즈모.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X. 이건 지금 라벨이 안 나타나죠? 컨트롤 시프트 X. 자,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단축키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X 단축키. 맥스 2013 버전 이하의 경우에는 그냥 X만 누르시면 되고요. 맥스 2014 이상 버전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X를 눌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즈모를 피벗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고요. 뷰즈 메뉴, 쇼 트랜스퍼 기즈모,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기즈모 탭에서 on, show A6 라벨,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X 단축키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렌스, 위더스, 헤이 각각 값을 여기서 입력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우측에 스피너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값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200, 300. 본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100, 100, 100.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S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그먼트 약자인데요. SEGMENTS 세그먼트 약자인데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선. 세그먼트. 자, 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특히 물체를 수정할 때 이 세그먼트의 개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3D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물체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체는 점, 선, 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점을 버텍스라고 얘기하고요. 버텍스, VRTX, 버텍스라고 얘기하고요. 선을 세그멘트 또는 엣지라고 합니다. 세그멘트 또는 엣지라고 얘기하고요. 면을 페이스 또는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점, 버텍스, 선, 엣지 또는 세그멘트, 면, 페이스 또는 폴리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박스를 하나 볼까요?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가정할 때요. 박스의 기본 구성 요소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시작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끝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이죠. 점. 이게 바로 버텍스입니다. 그다음에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죠.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 이렇게 했을 때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각형을 보면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점이 있고요. 점이 있고요. 점이 있고요. 점이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 선이 있고요. 모든 첫 점과 이 끝점이 만났을 때 면이 닫힌다고 얘기합니다. 첫 점과 끝점이 만나서 결합이 될 때, 이거 웰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결합이 될 때 닫힌 곡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사실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서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요. 첫 점과 끝점이 만나서 결합할 때, 이걸 웰더, 이걸 닫힌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닫힌 셀프라고도 하고요. 닫힌 스플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닫힌다는 말입니다. 닫힌다. 이걸 클로즈라고 하죠. 클로즈. 즉,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클로즈 돼야 된다. 클로즈 된 커브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클로즈 커브. 자, 여기 볼까요? 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물체의 구성 요소상 하나의 점이 있고요. 그럼 또 다른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점 두 개가 있고요.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이건 열려 있는 겁니다. 왜? 클로즈 돼야 된다고 했죠. 첫 점과 끝점이 만나서 결합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첫 점입니다. 이게 또 끝점이죠. 뭔가 첫 점과 끝점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클로즈일까요? 반대일까요? 역시 반대입니다. 이 클로즈 반대를 오픈이라고 합니다. 오픈 커브라고 해야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닫히죠. 첫 점과 끝점이 만나고 있죠. 요점에서. 즉 사각형 같은 경우 첫 점과 끝점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로즈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을 볼까요? 원도 기본적으로 4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 하나, 점 2개, 점 3개, 점 4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첫 점과 끝점이 만나고 있고요. 엘립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렇죠? 이어 반해서 아크 같은 거는요. 아크는 이렇죠. 첫 점과 끝점이 이 부분에 선이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죠. 즉 이런 경우에는 면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즉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로즈 돼야 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부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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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저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됐을 때 뒤에서도 점, 점, 점. 각각 전부 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윗면이 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옆면도 만들어져 있고 좌측면도 면이 만들어져 있고 뒷면도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되는 요소 점, 선, 면. 점은 버텍스. 이걸 다른 말로 또 정점이라고도 합니다. 정점. 또는 영어로는 이걸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포인트. 점, 포인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점이란 말도 쓰기 때문에 같은 말이고요. 버텍스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자, 선, 엣지라고 흔히들 얘기하고요. 이걸 2D에서는 그냥 세그멘트라고도 3D 오브젝트에서는 엣지라고 하고요. 2D 오브젝트에서는 세그멘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면은 앞에서 페이스라고 했죠. 페이스. 그 다음에 폴리곤. 자, 그러면 페이스와 폴리곤은 뭐냐? 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뜻하는 겁니다. 삼각면. 그 다음에 폴리곤은 사각면을 뜻합니다. 즉 피라미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피라미드. 첫점, 첫점, 끝점, 첫점, 끝점, 첫점, 끝점. 그러면 면과 면이 다 있죠? 면 만들어지네요. 이게 바로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그럼 사각형은요? 사각형에다가 손을 이렇게 닦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스죠? 페이스죠. 이게 없으면요. 결국 사각형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일반적으로 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각형. 다각형. 즉 맥스에서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페이스를 써도 되고요. 또는 폴리곤을 써도 되는데 맥스에서는 폴리곤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모델링 방식에서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모델링 방식에서 페이스 모델링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폴리곤 모델링. 이거는 뭐냐면은 면을 삼각형 기준으로 물체를 만들 것인가, 다각형 기준으로 물체를 만들 것인가, 그에 따른 차이를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그멘트라는 게 왜 중요하냐? 물체를 편집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그멘트, 즉 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박스가 이렇게 수직방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위쪽의 버텍스들을 좁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위쪽에 있는 이 버텍스들, 즉 하나 보시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즉 위쪽에 있는 네 개의 버텍스들을 크기를 줄여버린 겁니다. 크기를 줄여서 피라미드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이 모디피에서 edit poly edit mesh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키보드 E를 누르세요. 자, 여기서 modify dist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E를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edit mesh, edit patch, edit poly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mesh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하사표를 클릭해 보면은 버텍스, 엣지, 페이스, 폴리곤, 엘리멘트 각각 구성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퍼시펙시브를 활성화한 다음에 키보드 F4번을 누르십시오.
키보드 F4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던 엣지가 이렇게 최대한도로 활성화됩니다. 다시 F4번 누르면은 비활성화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엣지 페이스트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F4번 다시 누르면은 디폴트 세팅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쪽의 버텍스들이 다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빨갛게 표시가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위쪽의 버텍스들을 좁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또 이 아이콘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때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좁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것 때문에 점선면이 중요한 겁니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선면의 역할에 따라서 물체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떤 방식을 또 쓰냐면은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원래는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을 요 가운데 부분을 좀 좁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모래시계 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떤 물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버텍스나 또는 엣지나 또는 폴리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물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버텍스나 엣지나 폴리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을 좁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면과는 상관이 없고요. 결국 점이나 선을 가운데에 있는 점이나 선을 방금 했던 것처럼 스케일 기능을 통해서 좁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버텍스죠. 버텍스. 가운데 버텍스가 필요하죠. 그럼 버텍스와 버텍스가 만나는 또 선도 필요하죠. 자, 그러려면은 가운데에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점이 없죠? 자, 그럼 다시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 치수는 무시하고요. 그냥 만들죠. 자, 여기 보면은 위드스 세그멘트, 렌스 세그멘트, 위드스 세그멘트, 헤이 세그멘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헤이 방향의 요 가운데 부분에 버텍스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헤이 세그멘트네요. 자, 보면은 하나 더 만들어지네요. 자, 퍼스펙시브에서도 선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와 반해서 렌스는 뭡니까? 지금 현재 렌스 부분을 보면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위쪽에 보면 요 방향입니다. 그러면 렌스 세그멘트를 2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위더스는요. 이렇게 폭이죠, 폭. 자, 폭에다가 다시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다시 100, 100, 100, 1, 1. 없어지죠? 자, 헤이 세그멘트는 현재 2 상태입니다. 다시 여기서 모디피에서 에이트 메시 적용하고요. 자, 버텍스에서 가운데 버텍스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통해서 탑하면서 이렇게 줄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래시계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요. 박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박스를 완벽하게 밴딩을 시켜서 밴딩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도 세그멘트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보죠. 이걸 지워버리고요. 박스를 그냥 하나를 이렇게 길쭉하게 그냥 만들겠습니다. 임의대로 만들고요. 세그멘트 1로 두겠습니다. 자, 밴딩 시키는 명령이 modify list에서 밴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B를 입력하시면 밴드가 바로 뜨죠. 밴드 적용하죠. 그럼 여기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각도입니다. 각도. 즉 현재 이렇게 직선인 것을 이렇게 약간 굽혀주는 게 이 앵글이라는 수치인데 움직여 볼까요? 안 갑니다. 부드럽게 안 가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 밴딩이 적용되는 각도를 뜻하는 거고요. 실제 오브젝트가 이 주황색을 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지게 각이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오브젝트의 중심 부분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가 많이 존재를 하면은 이게 오브젝트가 밴딩 명령이 적용되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 세그먼트가 군데군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박스로 간 다음에 이번 세그먼트를 주겠습니다. 바뀌죠. 자, 다시 밴드로 가서 이걸 180도로 해볼까요? 자, 완전히 180도로 돌렸고요. 박스로 간 다음에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많이 주면 말해줄수록 훨씬 더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드러운 형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무작정 세그멘트 개수를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그멘트가 많다는 얘기는 버텍스가 많기 때문에 결국 파일 자체의 용량이 커져 버립니다. 파일 자체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렌더링 했을 때 렌더링 시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세그멘트 개수입니다. 세그멘트 개수. 이 세그멘트 개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잘된 모델링, 잘못된 모델링의 차이점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그멘트를 왜 적용하는지까지 설명됐고요. 그 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 점, 선, 면, 점은 버텍스, 포인트, 론 정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선은 엣지 또는 세그멘트라고 얘기하고요. 폴리곤은 페이스, 그러니까 면은 페이스 또는 폴리곤이라고 얘기하고요. 페이스는 면 자체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폴리는 기본적으로 사각형 이상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가급적이면은 원점으로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스피너 버튼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물체를 만들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물체의 중심에 이 중심을 표시하는데 이걸 바로 피벗이라고 얘기하더라. 피벗은 항상 물체의 중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